네, 직접 오염수를 마실 수도 그 속에서 수영을 할 수도 있다. 방언 중인 IAEA 그로시 사무총장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발언일지 아니면 기름을 붓게 될지 전국식에는 아직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이용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자, 이 오염수 공방 이 문제부터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지난 밤에 이제 공항 입국 당시부터 공항이 좀 이 시위대로 시끌시끌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제 광화문 일대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 집회가 이제 계속됐습니다.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고 우리 정부의 이제 자체적인 이제 판단도 나왔습니다만. 반대 여론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IAEA의 그 보고서를 믿지 못한다라는 여론이나 혹은 또 그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AEA가 어떠한 지금 보고서를 내더라도 그것을 반대하거나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예상했었고요. 이미 이번에 그 이 괴담과 관련된 어쨌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부분은 IAEA가 이 잠재우지 못할 만큼 과학의 영역을 이제 벗어나서 정치 논쟁으로 지금 비화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좀 뭐 그로시 사무총장도 오늘 여러 인터뷰에서도 계속 밝히고 있지만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 그러니까 야당의 일부와 또 시민단체 일부가 지금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하나씩 사실 또 공박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제 5월 31일에 발표한 것도 있고요. 시안과 관련해서 발표한 것도 있고 6차에 걸쳐서 발표한 것도 있고 또 뭐 일본의 입장만 받아쓰기 했다라는 것도 그 하나를 들여다보면 6개국과 그다음에 기타 다른 어떤 그런 그 이 세 가지의 소속 그 연구소의 연구팀을 교차 검증했다라는 것도 이미 보도에 나왔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사드라든지 혹은 광우병을 돌아봤을 때 지금은 한참 이렇게 그 뭐랄까요 각각의 어떤 공박이 이 정점에 이르는 어떤 시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과학의 어떤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이고 그리고 돌아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이 정점을 지나는 시점부터 특히나 새로운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온다거나 직접적인 인체에 미치는 상황이 보고가 된다거나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서서히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반대 여론이 앞으로는 좀 서서히 가라앉을 거라는 이런 그 전망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그 IAEA라는 문제하고 과학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과학이라 그러는데 글쎄 과학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경험적 데이터, 굉장히 많은 실험적인 경험적 데이터 속에서 하나의 공통성을 갖고 있을 때 결론이 나왔을 때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걸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이 안 됐, 지금 현재는 전면적 방출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방출돼도 문제가 없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걸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과학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과학자들 실험이라든가 했을 때 그 결과를 갖고서 그 수많은 데이터들, 그 데이터에는 선별을 하겠죠.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갖고 이게 과학이니까 이게 맞습니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이 안 됐기 때문에 방출되면 알겠죠. 방출되면 그 데이터를 갖고 얼마나 인체에 해가 가는지, 인류의 재앙인지 생태계를 파괴하는지 그 데이터 아니면 진짜 IAEA라든가 지금 일본 측의 주장대로 일본 측의 주장과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대로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 물론 원자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문제가 없다 그러지만 물리학자라든가 의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이것이 아니다라고 쉽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예를 들면 그 서울대학의 추무영 교수인가요? 물리학자.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은 여성들이 이제 방사능이나 CT를 찍을 때 임신했습니까? 꼭 물어본다는 거네요. 저는 뭐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본다마는. 그래서 만약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 방사능 부분에서 다르게 제거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방사능이 소량, 아주 극소량만 해도 인체에는 해롭단 말이죠. 근데 그 후쿠시마 원전에는 지금 사람도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워낙 방사능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가 없다, 과학이다, 믿어라.
이거야말로 괴담 아닙니까? 이거는 무슨 수로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대한민국 정부가 이건 뭘 책임진다는 겁니까? 저는 이건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그래서 과학 하지 말아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IEA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해양 투기에 대한 부분을 그게 인체에 해롭다 아니면은 해양에 문제가 있다 이런 곳을 조사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여기는 국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기구입니다. IAEA 하면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때는 이제 그 북한의 영변 핵 사찰하는 거, 그 IAEA가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나오지만 이것은 해양 투기를 정당해 주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도 여러분들 이제 언론에도 많이 공개됐는데 보시면은 리뷰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보고서에 그 얘기는 뭐냐면 도쿄 전력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해양 투기 계획이죠. 방류 계획을 그 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그 나오는 오염수가 어떠한 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인체가 해로운지 해롭지 않은지를 조사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 내용도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라고 하죠. 용역보고서. 그래서 이 그로시 총장이라는 사람이 지난 일본에서 이제 한국에 넘어오기 전에 했던 얘기가 이 방류 계획을 자신들이 승인하거나 시행해야 된다고 권고한 게 아니다. 어느 편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당시 블룸버그 통신이라든가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요, 자기네들은 조언만 한다. 일본이 방류하니까 방류 결정은 일본 측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술적 영역만 지원하는 기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나온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IAEA 측 해당 실험을 일본이 했지 자신들을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일본 측의 도쿄 전력의 실험 결과를 IAEA 최종 보고서에 그대로 인용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실제로 자기네들은 방류 정당성의 기술적 영역이야. 책임 못 지죠. IAEA도. 이거 무슨 소리,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거를 아무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방류되면 인체 해롭지 않다라고 어느 누가 뭐 그로시 총장이가 무슨 뭐 오염수를 먹는다고요? 그 사람 매일 먹어보세요. 집에 가지고 갖고 수용해보세요.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이 과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자꾸만 과학 그러는데 과학이란 말 뜻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면 그 일본의 우럭 문제도 나왔지만 플랑크톤이라든가 방사능 쏘이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한 가능성이 상당히 상존해 있다. 그런 여러 학자들이 연구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막아야죠,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괴담이라고 선동이라 그러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제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 국가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국가입니다.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투표했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도 다 투표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게 안전하다고 가서 뭐 수산시장 가갖고 물을 먹고 회를 먹고 왜 그러는 겁니까? 일본 측에는 한마디 얘기도 안 합니다. 항의도 안 합니다. 반대도 안 합니다. 보류하자 그러지도 않습니다. 중국이라든가 이쪽에 여러 국가들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기이하다. 이거 하나 상식적인 거예요. 아주 이거는요. 그것이 과학이다, 아니다, 괴담이다, 선동이다. 이걸 다 떠나서 이거죠. 그럼 이렇게 문제가 심각할 수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하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측에게 야 이걸 보류해라. 이거 안전할 때까지 하지 말아라. 항의하고 성명 내고 그리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한다든가 국가로서의 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걸 안 하느냐.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네. 지금 IAEA의 최종 보고서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자체 판단, 한 2년에 걸친 이제 이 별도의 이 기술적, 과학적 검토를 했는데 거기도 사실은 이제 이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그 과학자들이 참여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도. 그런데 이제 결국에 거긴 단서가 붙어 있긴 하죠. 네. 사실상 이제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만 이 도쿄전력 측이 이제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이제 판단을 했겠습니다만 그것도 일본의 이 방류 계획이 제대로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방류 이후에도 좀 면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교수님께서는 이것 자체를 과학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전면전 부정하고 계신데 학문 연구에서 과학이라는 거는 예.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방출했을 때 데이터가 지금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 처음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상당 부분이 누출됐을 것이고 지금도 뭐 지하수를 통해서 나온다는데 그 데이터에 대해서 확보할 수도 없고 도쿄적으로 내놓지도 않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오염수에 대해서 데이터도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을 아무도 접근을 못 하잖아요. 거긴 너무나 방사능이 심해서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것이 방류되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그게 과학의 영역입니까? 그거야말로 괴담의 영역이고 억지의 영역이죠. 네, 이것이 이제 이제 우려하고 있는 그 시민들 중에 이제 아직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이 민간 쪽의 이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런 정서를 좀 반영한 그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조금 이견이 많네요. 네. 첫 번째 IAEA와 관련돼서 민주당이나 혹은 일부 진영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은 원자력과 관련된 뭐 발전을 지금 도모하는 곳이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원자력과 관련된 발전소를 많이 뭐 만들어라 이런 기구가 아니라 국제기구거든요. 그 기업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제창을 해서 전체 한 170여 개국이 지금 거의 산하에 들어가 있고요. 이 기구는 헌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핵물질의 군사적 이용을 막고 그 다음이면 됩니다. 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지원하면서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곳이다. 기준을 마련하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괴이하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진짜 괴이한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캐나다의 입장입니다. 지금 후쿠시마는 우리의 서부에 있는, 그러니까 그 혼슈의 서부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부 쪽에 있습니다. 그럼 동부 쪽에 있다는 건 방류를 했을 때 우리 쪽으로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절대적으로는 지도가 그렇게 나와 있고 해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후쿠시마가 동쪽에 있다면 동쪽은 태평양입니다. 해류는 거기서 어떻게 출발하냐면 캐나다로 가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캐나다와 미국 정부의 입장은 뭐죠? 미국 정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유능한 국제기구의 전문적 분석에 기반했다. 아니 미국 시민들은 바보인가요? 아니면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과학에 무지한가요? 그래서 유엔이 국제기구라고 지금 표현하면서 유능하다고 표현해서 전문적 분석이라고 표현했나요? 그 다음 FDA는 미국 식품의약안전국입니다. 전 세계에 거의 표준화되고 있지요. 뭐 모든 의약품이라든지 또는 식품이라든지 인류의 먹거리에 대한 거의 표준 스탠다드한 그런 표준을 지금 마련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FDA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다가 광대해서 방사성 물질은 희석될 것이다. 방사선 노출 수준도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과학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게 그렇게까지 위험하다면 캐나다와 미국은 지금 난리가 났어야 됩니다. 환영하고 지금 투명하고 유능한 국제 분석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더 자국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나서야 될 미국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씩 전부 다 반박이 되고 있습니다. 박강원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평양 도서국을 제외했으므로 안 된다. 호주와 마셜 군도는 태평양 도서국의 국가입니다. 그곳에 더군다나 과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알프스 검증이 안 돼 있다. 알프스 포함해서 처리수 배출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했다고 이 IAEA가 아니라 프랑스와 스위스와 그다음에 미국을 포함한 6개 국가의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증을 한 것이고요. 또 고체화 처리를 왜 안 하느냐? 고체화 처리는 이것도 역시 과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대 조형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그다음에 정범진 경희대 핵공학과 교수,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모두 입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안전체계가 도리어 없어서 고려할 수 없다. 현재 단계에서는 그것을 고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중수소 차라리 공기상에서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핵공학과 교수들은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과학자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양쪽 다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만 과학이다 또는 이것만 괴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국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지금 과학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정치 논쟁으로 그냥 비화된 것이다. 광우병 때 우리가 딱 이랬거든요.
광우병의 현재 그 광우병 논쟁 이후에 30개월 이상의 소로에서 인간 광우병, 인간이 정말 광우병에 걸린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러나 그 당시를 보자고요. 그 당시는 모든 과학자들을 동원을 해서 인간 광우병 우리 전 인류를 멸망할 것이다라고까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어느 게 괴담이고 어느 게 과학이다라고 차라리 그렇게 선을 긋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리어 정치적인 어떤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제 방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신경전도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여야의 이 목소리를 각각 좀 들어보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이 국제적 망신은 민주당의 거짓 괴담 선동으로 빚어진 대참사입니다. 민주당은 대체 어디까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릴 셈입니까? 일본의 방류 계획을 지지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더니 갑자기 오염수를 마시고 오염수에서 수영을 하겠다니요. 핵폐수 방류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언을 두고도 지금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좀 신경전이 오가고 있는데 지금 뭐 녹취도 들으셨습니다만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계속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내일 그로시 사무총장을 이제 만난다고 하죠. 뭔가 좀 만나서 얘기를 하면 좀 진전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만 아까도 왜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왜 마신다 그리고 수영한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늘 굉장히 너무 지나친 언동이다라는 그런 지금 강 대변인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로시 사무총장이 수영한다 마신다 이 직전에 한 말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의 야당이나 혹은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안다. 그 우려는 혼돈에서 나올 수가 있다. 당연히 어떤 탱크에서 나쁜 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게 바닷물에 방류되는데 공포를 느끼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최대한 직설적인 방법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복잡한 용어를 동원하거나 이러지 않고 혼란의 여지가 남기지 않도록 설명을 해야지만 그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다. 자신은 혼란은 그 두려움을 키우기 때문에 복잡한 용어 대신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야당의 어떤 야당을 만났을 때도 여기서 진실 얘기하고 저기서 진실 얘기하고 하는 두 개의 진실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그 한 개의 진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야기한 어떤 인터뷰들의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보나마나 지금 민주당은 자신들의 어떤 생각을 계속 되풀이할 테니까 이야기는 사실상 뭐 어떤 결론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네. 자신의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데서 끝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분명히 이제 과학적 영역, 정치적 영역 그리고 어떤 국민 정서의 차원 여러 가지로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전에도 외국의 한 전문가가 또 내가 마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그다지 설득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도 굳이 또 사무총장이 저런 얘기를 한 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좀 의구심 들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평론가께서 얘기하신 여러 학자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제시했잖아요. 그 영역에 대해서 제가 아니다. 미국 FDA가 틀렸다. 이렇게 저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학자들도 있고 생물학자라든가 물리학자라든가 의사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 FDA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모르지만은 이 태평양의 도서국가라든가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단 말이죠. 문제가 심각해진다. 체르노빌 같은 경우도 흘려보내지 이게 최초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런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 체르노빌은 고체로 완전 막아버렸잖아요 콘크리트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민주당을 자꾸만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민주당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정쟁화시키는 것 같은데 제가 여론조사 한 3개를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그 일본 얘기부터 좀 드릴게요. 일본에 JN 방송이 7월 1일부터 2일간 18세 이상 1207명 찬성 45% 반대 40%가 나왔습니다. 이게 괴담입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좀. 그리고 후쿠시마 현과 미야기현 방류 반대 의견서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거 괴담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게 이게 선동입니까?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거의 선동해서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물 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본 전국 어업협동조합에서 방류 반대하고 시민단체들도 총 걸기 집회까지 개최한다는 지금 외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의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선동해서 이 사람들이 이러는 겁니까? 또 우리나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갤럽에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후쿠시마 오염 방류 걱정된다가 몇 퍼센트 나왔냐면 78%인데요. 이건 세대하고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다 78%가 걱정된다고 나옵니다. 1,007명 후쿠시마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 수산물을 오염시킬까 걱정되냐? 걱정된다. 우리나라 국민이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국에서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지난달부터 중국, 한국 이 11개 나라,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여기에 대해서 만 18세에서 70세, 만 1,6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데이터 결과에서 여기에서 86%, 이 지역에 있는 86%가 방류를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응답자는 98%, 한국 응답자는 90% 이상이 일본의 결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게 괴담이고 선담이고 대한민국 민주당의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선동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려한단 말이에요. 걱정하고. 이거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내 생명, 나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고 내 자손과 우리 후손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이걸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일본 정부한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하고 나토에 만난다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 만나서 당신들 하는 거 좀 제고하시오. 안전 부분들이 점검될 때까지는 방류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고 또 중국이라든가 이쪽에 태평양 도서국과 연대해서 이걸 일단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하지 않대.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다 걱정하는데. 물론 뭐 괜찮다고 하는 학자들, 원자력 전공하는 학자들은 괜찮다 그러는데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굉장히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알겠습니다. 막아야죠. 예. 관련 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일본도 이제 다음 달쯤에는 이제 방류할 걸로 지금 그 움직임이 가고 있습니다만, 일본 내에도 사실 11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후쿠시마 이 연관 지역에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뭐 정치적 변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진행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 주에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 전개 과정도 좀 함께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계속 좀 가고 있어서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전국에 굉장히 뜨거운 그 현안 중에 하나였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문제.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갑작스럽게 이제 백지화가 선언된 그 배경, 그리고 또 하나는 애초에 왜 이 노선이 또 이렇게 변경됐는지, 이거 역시 이제 진실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원희룡 장관이 갑작스럽게 이제 백지화 선언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이 좀 놀란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선언을 했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일단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은 이것이 국책 사업 아닙니까? 네.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고 또 예비 타당성까지 하고 했다면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최종 결정권은 장관에게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 장관이 갑작스럽게 백지화를 선언한다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상 국민들의 어떤 부처에 대한 신뢰도, 이 안정적이고 또 지속성, 안정성, 지속성을 생각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또 저는 수긍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 역시 정쟁으로 됐다.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부분이라면 정책적인 부분으로 계속 논쟁을 해야 되는데. 기승전 김건희 여사라는 그런 프레임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사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결혼 전에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 아직도 지금 계속 되풀이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 아니다 해본들 그 프레임에 갇혀서
계속 논쟁만 일어나지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 무슨 김건희 여사가 외국 나갔을 때 아이를 안은 거를 갖고 무슨 성적인 부분으로 연결시키는 괴담도 역시 그 담당 그 의원이, 그걸 의혹 제기한 의원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뭐 증거를 대더라도 그 프레임에 갇혀서 계속 논쟁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만약에 지금 그 원희룡 장관이 사실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한들 이게 그 전에 어떤 상황들에 비추어 봐서 정말로 그것을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거냐? 보나마나 기승전 뭐 김건희 여사의 뭐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 뭐 그 땅에 대한 이야기도 할까요? 아니면 다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그 백지화 선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같은 건데요. 예. 팩트가 있고요.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과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거지. 민주당에서 정쟁화시켰다. 뭐 정치 집단에서 하는 거니까 정치적 공격을 했으니까 이게 선동이다, 괴담이다, 백지화하겠다. 근데 이건 뭐 언론에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이거는 저도 뭐 그쪽에 양평에 두물머리 자주 거의 무진장 밀리거든요, 진짜. 네. 그거는 거기 가는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거기 가는 양평구 주민들도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이 15년, 20년의 수건 사업이라서 만들기로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것이 강상면이 아니라 이 양수리 이쪽 그쪽으로 한 걸로 이미 확정돼서 예탁까지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올해 갑자기 국토부에서 이걸 바꿔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거기에 노선 변경돼서 종점이 된 면에 이건 사실이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일가에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넓은 평에서 땅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 가족 부동산 개발회사, 이 오빠가 대표로 있다. 이 JTBC에서 보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 개발업체 ESIND가 2017년, 19년에 약 그 1km 지점에 강상면 그 종점 만들어진다는데 7,842제곱미터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누구죠?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인가요? 그 사람이 이 땅들이 작년에 국감 때 원희룡 장관한테 이 땅들이 임야가 형질 변경이 됐다. 약 7분 동안 주질문 때 한 얘기 아닙니까? 갑자기 땅값이 무진장 뛰어버렸다. 몇십 배 뛰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원 장관이 뭐 나중에는 자기는 뭐 몰랐으면 그걸 알았다면 장관직 내려놓겠. 알아도 사실이 있어요. 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강상면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두물머리 쪽에 그 복잡한데 그러면은요 국토부하고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강상면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이고요. 그 양수리 거기 두물머리에다 이쪽에 놓는 것이 더 편리하고 편의성이 있고요. 설명하면 되잖아요. 공청회도 하고 양평 주민들 갖다 놓고 국회 가서 또 얘기하고 국토부 장관 설명하면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말이죠 원 장관이 백지화하겠다. 이거 괴담이다, 선동이다. 아니 문제 제기도 못해요? 문제 제기할 수 있잖아요. 왜 거기가 갑자기 바뀌었느냐? 그거는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었기 때문에 바뀐 거 아니야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럼 아니다, 그렇지 않다, 사실이 아니다, 이쪽에 훨씬 더 편의성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 설명하면 끝나요. 근데 갑자기 원 장관이 나타나고 뭐 백지화하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저도 이게 이 정도까지 관심 있는지 몰랐어요. 문제가 완전히 터져버렸어요. 원희룡 장관 하는 바람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몇 가지 사안을 좀 섞어서 말씀해 주셔서 예. 일단은 그 백지화 선언한 거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의 상당히 좀 반발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화들짝한 좀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지화가 아니고 잠정 중단이다. 그래서 이 재추진을 건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긴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좀 전개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애초에 노선이 왜 변경이 됐는지 갑작스럽게 이 변경이 됐는지 이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상당히 좀 빠르게 변경된 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는 그런 눈길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사실 다시 이제 제가 예. 이제 취재하고 또 찾아놓은 걸 하나씩 하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나 현 정부가 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한 겁니다. 2년 전에 제가 제목 그대로 얘기할게요. 최재관 민주당 양평지역위원장과 당시 민주당 정동균 양평 군수가 당정 협의를 했는데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강하 IC 설치를 노력하겠다.
라는 제목입니다. 2021년도 6월 달에 나온 기사고요. 이 내용 들여다보면 뭐냐면 물론 지금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양수리 쪽으로 교통이 6번 국도가 밀립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평 국민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시면 양수리 쪽에 양서면으로 가는 건 양평 국민들 양평 군청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양평 국민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강화 IC나 강화면 강산면 쪽으로 가면 양평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기사 안에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6개 그 양평 지역단체들과 몇 개월에 걸쳐서 지금 협의를 하고 민원을 들었더니 양평 국민들이 강화 IC를 원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당시 군수와 당시 지역위원장이 건의를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은 A안, B안, C안으로 해서 민주당이 낸 안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지금 자꾸 그 마지막 종점이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다라고 했는데 종점이라는 게 고속도로에 종점이 있습니까? 고속도로의 종점은 고속버스들이 다 서 있나요? 차들이 다 서 있습니까? 고속도로의 종점이란 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 JCT예요. JCT가 분기점이거든요. 중부고속도로와 이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나들목 IC가 아니라는 겁니다. 차들이 들어갔다 나와야지 땅이 오르죠. 지금 저 부동산 한번 가보실래요? 가서 자 JCT에 좋은 땅이 나왔습니다. JCT 인근에 이 땅 사실래요? 그러면 그 땅 누가 삽니까? 아니요, 안 사요. 땅이 JCT가 지나면 땅값이 내려갑니다. 왜? 거기에 나들목이 아니니까 차들도 들고 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익이 될 수가 없어요. 도리어 해가 되는 건 뭐냐면 분기점이기 때문에 차들이 알겠습니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환경에 타격을 받아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 교수님께 이제 1분만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민주당에서 뭐 반박한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가는 길에 국수리에서 양서면 가는데 강화면으로 빠지는 게 있으니까 강화 IC를 해jas던 것이지. 아니 그 조설보 기사 제가 봤어요. 아니 조설보 기사가 아니라 이거 조설보에서 지도입니다. 거리가 이거를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왜 이것을 또 민주당의 정쟁으로 삼냐 이거예요. 양평 국민들 지금 농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평 국민들하고 그러면 공청회를 하거나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땅이 있지만 더 편합니다. 더 개발됩니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왜 민주당에서 뭐 최재관 위원장하고 그 사람들 했던 게 문제가 있으니까 백지하고 하지 말자. 이게 뭐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판단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대로 거기에 지금 뭐 JC가 있다.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고 그 부동산 개발업체가 뭐 부동산 투자를 했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양평 국민들한테 더 혜택이 많이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최재관 위원장이라가 양평군 조설보 기사 봤는데 민주당이 주장했다. 그 뭔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민주당이 주장했던 정의당이 주장했던 2년 전에 아니라고 또 민주당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무슨 그렇게 관계가 있어요 그게? 이 사업의 문제. 그거 막히잖아요. 주말마다 안 가보셨어요? 드물머리에? 그거 막히니까 그거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양평 국민들이. 그럼 민주당 사람들하고 거의 뭔 관련이 있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17일 이제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또 원희룡 장관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토론을 벌일 것 같으니까요. 그것도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이용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